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고양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채널 양신양왕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배달 음식이 와서 현관문을 딱 1초 열었는데 그 틈으로 우리 집 푸시스티 폭군이 빛의 속도로 탈출하는 장면. 으악,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에이, 설마 우리 애가. 우리 냥이는 똑똑해서 길 안 잃어버려 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그 생각이 당신의 고양이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집사님들이 간구하고 있는, 하지만 당신의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유일한 희망이 되어줄 고양이 마이크로칩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우리 집 탈출, 꿈나무, 사고 뭉친 녀석의 이름을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누가 제일 가는 말썽쟁이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냥이들의 본성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죠. 이 녀석들, 아무리 집에서 소파랑 한 몸처럼 뒹굴고 추르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본질은 뭐다? 네, 바로 사냥꾼입니다. 호기심은 또 어찌나 많은지 창밖을 나는 나비, 낯선 소리, 새로운 냄새, 모든 것이 이 작은 탐험가들의 모험심을 자극하죠. 나는 집안의 왕이다. 하지만 저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얌전한 고양이라도 아주 사소한 계기, 예를 들어 이사하는 날 어수선한 틈이나 집에 온 낯선 손님 때문에 놀라서 뛰쳐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고양이가 집사님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본능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최후의 안전장치가 뭐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이크로칩입니다. 이 쌀알 하나가 영웅이라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칩이라고 해서 무슨 최첨단 나노봇이나 GPS 추적기를 생각하셨다면 잠시 워워. 진정하세요. 고양이 몸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녀석입니다. 크기는 정말 쌀알 한 톨만 하고요. 특수한 생체 친화 유리로 감싸여 있어서 우리 냥이 몸속에서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평생 안전하게 머물 수 있어요. 이 작은 캡슐 안에는 15자리 고유번호가 내장된 RFID 칩이 들어있습니다. 전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배터리가 다를 걱정도 없죠. 평소에는 그냥 얌전히 몸속에 잠들어 있다가 동물병원이나 보호소에 있는 스캐너가 근처를 지나갈 때 그 에너지를 받아서 딱 한 번, 저 여기 있어요. 제 번호는 123445789입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원리예요. 마치 고양이에 잃어버리지 않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복잡한 기술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고양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이랍니다. 이 작은 쌀알이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니, 그걸 몸에 심는다고? 우리 애 아픈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내 새끼 발톱에 가시만 박혀도 세상이 무너지는 게 집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주사 한방 비수스 평생의 후회. 마이크로칩 시술 과정은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릅니다. 보통 고양이의 목덜미 뒷부분,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물고 옮길 때 무는 그 부근의 피부 아래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쏙 하고 삽입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마취도 필요 없고 시술 시간은 정말 5초도 안 걸려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에 맞는 예방접종 주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따끔함. 물론 양이 성격에 따라 집사 이놈, 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잠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추르 하나면 금방 잊어버릴 정도의 작은 이벤트랍니다. 수의사 선생님들도 최대한 아프지 않게 순식간에 끝내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잠깐의 따끔함이 나중에 혹시라도 냥이를 잃어버렸을 때 겪게 될 몇 날 며칠 혹은 평생의 가슴 아픈 후회와 비교가 될까요? 절대 아니죠. 5초의 따끔함으로 평생의 안심을 사는 것, 이건 정말 남는 장사 아닐까요? 우리 냥이는 100% 집고양인데요 라는 가장 위험한 착각.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우리 애는 현관문 근처에도 안 가요. 창문은 다 방묘창으로 막아놔서 괜찮아요라고 자신하세요. 물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100%는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만 해도 정말 황당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 오셨을 때 잠시 열린 방충망 틈으로 나간 녀석. 이사하는 날 정신없는 틈을 타 열린 문으로 탈출한 녀석. 심지어 아파트 위층에서 불이 나서 대피하는 와중에 놀라서 집사의 품을 뛰쳐나간 녀석도 있었어요. 고양이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 천둥 소리나 근처 공사 소음 같은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패닉에 빠져서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방묘창? 네, 튼튼하죠. 하지만 낡아서 구멍이 나거나 아이들이 실수로 잠금 장치를 풀어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환경을 통제한다고 해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늘 존재합니다. 나는 절대 사고 안 나라고 자신하는 운전자가 더 위험한 것처럼 우리 고양이는 절대 집 안 나가라는 맹신이 어쩌면 가장 큰 위험 요소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상상해 봅시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야옹하고 마중 나와야 할 녀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나? 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찾아봅니다. 옷장, 침대 밑, 숨숨집,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문을 제대로 닫았던가, 창문은, 베란다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려옵니다. 문이 열리고 심장이 멎는 순간이 바로 이런 거죠. 집사님들은 겉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녀석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아파트 단지를, 골목을 헤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밥은 먹었을까? 무서운 개를 만나진 않았을까? 나쁜 사람을 만나진 않았을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려 본 집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공포와 절망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한 줄기 희망, 그게 바로 마이크로칩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이 아이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표식이니까요. 만약 우리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알아야만 합니다. 마이크로칩 없는 고양이의 비극적인 여정은 이렇습니다. 운 좋게 ICD한 사람에게 발견되어 동물병원이나 보호소로 가게 되었다고 칩시다.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네, 바로 마이크로칩 스캐너로 몸을 훑어봅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주인이 있는 아이라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주인 없는 유기동물로 분류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되고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집사님이 매일같이 전국의 모든 유기동물 사이트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내 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군다나 고양이는 낯선 환경에 가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을 숨기고 웅크리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내 고양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입양자를 기다리게 되지만 보호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죠. 그 이후의 상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안락사라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데도,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도 단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미빅, 희망의 소리, 스캐너의 작동 원리.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이 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길에서 발견된 우리 냥이가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나 직원이 휴대용 스캐너를 들고 와서 냥이의 등 쪽을 사윽 하고 훑습니다. 그 순간 삐빅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스캐너 화면에 15자리의 숫자가 딱 뜹니다. 이 소리가 바로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이 스캐너는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스캐너에서 나온 전파가 고양이 몸속의 마이크로칩을 아주 잠깐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칩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가 가진 고유 번호를 전파에 실어 스캐너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고양이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해로움도 없습니다. 이 삐빅 소리 한 번으로 이 아이는 더 이상 이름 모를 길고양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는 이 15자리 번호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아니말 더초 돈튜고 KR에 바로 조회합니다. 번호 조회가 끝나면 시스템에는 집사님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사님의 핸드폰 벨이 울립니다. 따르르릉 모르는 번호에 잠시 망설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 오오동물병원인데요. 혹시 5555 고양이 집사님 맞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애 찾았나요?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며칠 밤낮을 울며 찾아 헤맸던 내 고양이. 이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내 새끼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의 감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칩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재회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그것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끊어졌던 희망을 다시 이어주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집사들이 이 기적 같은 전화를 받고 눈물 흘리며 자신의 반려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 모든 감동적인 재회의 시작은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의 칩이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결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흔한 오해. 그거 GPS 아니었어. 어플로 우리 냥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사님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냥이가 지금쯤 어느 골목에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위험한 곳에 있지는 않은지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 몸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은 GPS 추적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GPS 장치는 위성 신호를 계속해서 수신하고 자신의 위치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쌀알 만한 크기의 몇 년 혹은 십수년을 가는 배터리를 넣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칩이 있더라도 매번 충전을 위해 양이 몸에서 뺐다 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웃음. 그래서 몸에 삽입하는 칩은 스캐너가 있어야만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수동적인 인식 장치인 RFID 방식인 겁니다. 물론 GPS 기능이 있는 목걸이형 추적 장치도 시중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앞서 말했듯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죠. 그러니 마이크로칩은 GPS다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대신 발견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 집사 필독, 동물 등록, 그거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혹은 걔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원령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 2021년부터는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시범 사업을 거쳐 점차 의무화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고양이 동물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이걸 왜 나라에서 강제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건 국가가 집사님들의 소중한 가족을 함께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등록된 동물이 많아질수록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되니까요. 또 동물 등록 정보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동물 등록은 단순히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내 고양이를 지키고 더 나아가 모든 동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책임감 있는 집사의 자랑스러운 실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이제 마이크로칩의 중요성을 알았고 동물병원에 가서 시술도 마쳤습니다. 휴, 이제 다 끝났다,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 아직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등록정보 업데이트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칩만 심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큰 함정이에요. 마이크로칩 자체에는 집사님의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15자리 고유번호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 번호와 집사님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연결해 주는 것은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이라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사님이 이사를 가거나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나서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잃어버린 고양이를 누군가 발견해서 칩을 스캔하고 번호 조회까지 성공했는데 막상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거나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입니다. 칩까지 심어놓고 단지 정보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고양이를 연경 못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들, 이사 후 전입신고만큼 핸드폰 번호 변경 후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만큼 동물 등록 정보 변경 신고도 반드시 꼭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고양이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칩, 그리고 연동된 시스템에는 도대체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 걸까요? 혹시 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로칩 안에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오직 15자리의 국제표준유격 ISO
식별번호만 들어 있습니다. 이 번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 조합일 뿐이에요. 개인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죠. 그리고 이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유자 집사님의 성명, 주소, 연락처. 둘째, 반려동물의 등록번호, 품종,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출생연월일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 이 정보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지자체에서 허가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길 가던 사람이 스캐너를 주어서 내 고양이를 스캔한다고 해도 집사님의 개인정보를 알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내 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만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미루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커피 몇 잔 값으로 평생의 안심을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고양이 마이크로칩 시술 및 동물 등록에 드는 비용은 동물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내장형 칩 시술과 등록비를 모두 합쳐서 3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한 번에 지출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냥이들을 위해 쓰는 돈을요. 비싼 사료, 영양제, 온갖 종류의 간식, 매달 사다 나르는 장난감, 예쁜 스크래처. 이런 것들에 비하면 마이크로칩 비용은 정말 단 한 번의 투자로 끝나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혹은 일주일에 치킨 한 번 안 먹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죠. 만약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를 찾기 위해 붙여야 하는 전단지 인쇄 비용, 살해금,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과 시간적인 손실은 이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평생 단 한 번 커피 몇 잔 값의 투자가 우리 냥이의 목숨을 구하고 집사님의 세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의 문제 아닐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집사들의 모든 걱정 총정리. 네, 당연히 걱정되시겠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내 고양이 몸속에 이물질을 넣는 거니까요.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이 마이크로칩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마리의 반려동물에게 시술되었고 그 안전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입증되었습니다. 칩을 감싸고 있는 생체 친화 유리는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에도 쓰이는 소재로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100% 완벽이라는 건 없겠죠.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들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칩의 이동,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원래 삽입한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인데 보통 몇 센티미터 이내로 움직이는 정도라 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스캔할 때 등 전체를 훑어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삽입 부위의 일시적인 염증이나 부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주사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반응으로 대부분 며칠 내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종양 발생 가능성. 이건 정말 극도로 희귀한 사례로 수백만 분의 1 확률로 보고된 적이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칩과 종양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방접종 주사 부위의 종양 발생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죠.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칩 시술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얻을 수 있는 안전이라는 이득이 그 미미한 위험을 압도적으로 상회한다는 사실, 이제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이크로칩 대신 예쁜 이름표 달린 목걸이를 해주면 되잖아요.
물론 목걸이와 이름표도 훌륭한 신원 확인 수단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하지만 목걸이와 마이크로칩, 이 둘은 왜 비교가 안 될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구성과 안전성입니다. 고양이는 액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연하고 좁은 틈을 비집고 다니는데 도사들입니다. 나뭇가지나 펜스 같은 곳에 목걸이가 걸리기라도 하면 고양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양이 목걸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저절로 풀리는 안전 버클로 되어 있죠. 이건 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 기능이지만 역설적으로 목걸이를 쉽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양이들끼리 격하게 장난치다가 혹은 어딘가에 긁다가 목걸이가 툭 하고 풀려버리는 일은 정말 흔해요. 또한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고양이를 데려간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목걸이를 제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마이크로칩은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누군가 고의로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목걸이가 지갑 속 신분증이라면 마이크로칩은 몸에 새겨진 지문과도 같습니다. 둘 다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이 더 확실한 방법일지는 명백하죠. 요즘은 고양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집사님들도 많아졌죠. 해외 집사들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답은 마이크로칩이 필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의 반려동물이 자국으로 들어올 때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 등 해당 반려동물의 검역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 즉 국제 표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칩 역시 아이소 국제 표준 규격 아이소 11784, 11778 스토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호환되는 스캐너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우리 냥이와 함께 해외로 나갈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마이크로칩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필수 조건인 셈이죠. 아직 계획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해둬서 나쁠 건 전혀 없죠. 오히려 마이크로칩 하나로 내 고양이가 글로벌 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발급해주는 셈이니 멋지지 않나요? 내 고양이가 어디를 가든 나는 K집사의 소중한 가족이다 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선물해 주세요. 100마디 설명보다 강력한 건 실제 이야기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신양왕 실화극장 1편 3년 만에 500km 떨어진 곳에서 집으로 돌아온 고양이 나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살던 집사님은 어느 날 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 나비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전단지를 붙이며 몇 달을 찾아 헤맸지만 나비는 나타나지 않았죠. 집사님은 가슴에 나비를 묻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곳은 무려 500km나 떨어진 부산의 한 동물병원이었습니다. 나비 보호자님 되시죠? 수의사의 말에 집사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 전 한 시민이 길에서 비쩍 마른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 병원으로 데려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캔을 해보니 칩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칩에 등록된 정보가 바로 3년 전 애타게 나비를 찾던 집사님의 것이었죠. 나비가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년이라는 시간과 500km라는 거리도 쌀알만한 마이크로칩이 이어준 인연을 끊어놓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이크로칩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기적을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실화극장 2편, 전화번호를 바꾸는 바람에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집사님이 키우던 고양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행히 이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하고 있었고 집사님은 분명 연락이 올 거야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고양이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웃에게 발견되어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칩을 스캔했고 등록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화만 걸면 해피엔딩이었죠. 하지만 병원에서 등록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집사님이 얼마 전 핸드폰을 바꾸면서 번호도 함께 바꿨는데 동물 등록 시스템의 정보는 미처 수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주소지로 안내 우편을 보내는 등 노력을 했지만 그 사이 집사님은 이사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유기동물로 처리되어 보호소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였습니다. 마이크로칩도 있었고 스캔도 성공했고 정보 조회까지 다 되었는데 단지 연락처 업데이트 하나를 놓치는 바람에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이크로칩을 심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아프게 알려줍니다. 마이크로칩의 역할은 단순히 잃어버린 내 고양이를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유기묘 방지라는 더 큰 그림이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 등록이 의무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고양이를 물건처럼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고양이를 유기한다면 그 고양이가 발견되었을 때 칩 조회를 통해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동물 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며 잠재적으로 동물을 버리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즉, 마이크로칩과 동물등록제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양이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슬픈 눈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해주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이 사회의 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양이도 지키고 세상의 다른 고양이들도 지키는 일, 정말 의미 있지 않나요? 자, 이제 영상을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마이크로칩이 무엇인지부터 왜 필요한지, 오해와 진실까지.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서 제가 집사님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책임감 있는 집사입니까? 물론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의 고양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집사님들일 겁니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최고의 사료를 먹이고 깨끗한 물을 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며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책임감이라는 것은 단지 사랑하고 예뻐해 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내 고양이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줄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감의 완성입니다. 마이크로칩은 바로 그 최후의 책임을 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애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구체적인 희망을 선물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양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중 하나가 아닐까요? 좋습니다, 집사님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자, 이 영상 끄고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직 우린 양이가 마이크로칩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단골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고양이 마이크로칩 시술 및 동물 등록에 대해 문의하세요. 비용은 얼마인지, 예약은 언제가 가능한지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 이미 마이크로칩을 한 집사님이라면 지금 당장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아니말 너치고 KR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을 켜서 로그인하세요. 그리고 내 정보, 즉 주소와 연락처가 현재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분이 나중에 우린 양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다른 고양이 집사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너네 양이는 마이크로칩 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양이 마이크로칩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왜 마이크로칩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그리고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린 양이들은 가끔 소파를 다 긁어놓고 새벽에 우다다 파티를 열어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말썽쟁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위로인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 작은 존재가 주는 행복을 평생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집사님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댓글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마이크로칩을 하고 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나요? 재미있는 상상력을 댓글로 마구마구 펼쳐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